호수공원 부동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울산 남구 B14 주택재개발 A리넷들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치는 울산 남구 야음동 350-5번지 일원입니다. 호수공원이 여기 있고요. 얼마 전에 분양을 마친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아파트고요. 지금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이 입주입니다. 그 다음 B14 애들은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에서는 104동이 가장 인기가 있죠. 제 사무실이 여기에 가장 인기 있는 동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이겠죠.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제 사무실 모습이고요. 여기가 104동 자리 딱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찾을 수 있으시겠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롱하고 B14 보고 주변에 부동산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길을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2019년 6월 28일 났으니까 그 전에 동의서 받고 하는 뭐 이런 절차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거의 7년여를 달려왔죠. 긴 세월을 달려와서 드디어 6월 7일 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발간한 안내 책자입니다. 조감도를 다시 그렸네요. 멋지게 그렸습니다. 처음 나온 조감도는 이렇게 멋있지 않았거든요. 조합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추첨 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7일이고요. 시간은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문수 컨벤션 웨딩홀 지하 2층 그랜드 볼륨이고요. 조금 사전에 당겨서 가셔야겠죠. 일요일이면 결혼식 같은 게 있으면 길이 밀릴 수도 있겠죠. 추첨 끝나고 나서 가서 차가 밀려서 못 왔다 뭐 이렇게 해서 통하면 다행이겠지만 안 통하면 큰일 나죠. 조감도를 새로 멋지게 그려놓으니까 보기가 아주 산뜻하네요. 이게 101동이고 유일하게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동입니다. 39평형이죠. 이쪽이 철길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트램 2호선 종착역이 된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죠. 이쪽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이쪽에도 근린생활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원이 조성되고요. 이쪽이 정문인데 이쪽에도 출입문은 하나 있죠. 보통 아파트들이 앞동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동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마 이쪽 순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린이집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 놀이터나 커뮤니티 시설, 정원, 도서관 등등이 뭐 군데군데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선정을 하셔야겠죠. 트램이나 버스 정류장이 여기 좀 있거든요.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럼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이쪽 부분이 오히려 편할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쪽에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앞동하고 중간동이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감도상으로는 그냥 평면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쪽 길이 보시면 좀 이렇게 올라가게 경사가 있고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내리막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쪽 동들이 조금 높아지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쪽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단을 쳐다보고 철도 소음도 조금 들리고 공해는 뭐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공단하고 좀 가깝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이쪽 동들은 아마 이쪽에 길이 확장되면서 상가가 생기고 이쪽 상가들하고도 연결이 되면 인기가 아니겠나 싶고 먼저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수뷰도 나올 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어느 동이 제일 나을 건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 신중하게 해보시고요. 저는 참고되는 사항들을 그냥 아는 대로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단면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배치는 1동부터 이렇게 쭉 4동, 5동, 8동, 9동, 12동까지 이렇게 되고요. 3동은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13동은 일부가 임대아파트, 공원은 이쪽에 조성이 될 거고요. 이거는 공공보행통로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일반인들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25평대, 33평대죠. 30평대가 군데군데 섞여 있죠. 그나마 좀 판상형에 가까운 구조는 25평 중에서도 B타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30평형은 판상형이고요. 33평형도 판상형입니다. 39평형은 B타입은 판상형이 아니고요. A타입은 판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면도를 보시면 완벽한 4웨이 판상형으로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상형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실제로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면 구경을 한번 하시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조합원분들은 일단 뭐 바로 추첨에 들어가니까 그런 여유가 없죠. 각 타입별 평면도를 보시고 최대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여기에 위치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각종 광장들 이런 게 군데군데 동과 동 사이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아주 공원식으로 멋진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간 간격도 많이 넓어 보이죠. 요즘은 다 그런 추세지만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같은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안전에도 상당히 좋고 또 조경 면적도 많고 해서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는 10층 이상을 조합원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조합에서 13층 이상으로 올렸네요. 조합원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해졌죠. 다만 배기 A는 물량도 좀 적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11층 이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대박인 게 조합원 추첨 대상이 아닌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동호수를 지정해서 들어갈 수 있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추첨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데 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청수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 하시면 12층까지는 괜찮거든요. 12층이면서 오히려 호수뷰가 나오는 쪽을 내가 지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지정이 중복돼서 떨어지면 또 추첨을 하면 되거든요. 잘 판단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첨에서는 13층이 걸리면 12층이나 13층이나 큰 차이도 없고 또 저 뒷동이나 안 좋은 동에 걸릴 수도 있죠. 모든 건 선택의 문제인데 운도 좀 따라줘야 되겠죠. 추첨 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제일 좋은 전략을 수립하셔서 모두 원하시는 동호수에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층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5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조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네요.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층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이 완료되면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이 배분된 책자를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첨만 하고요. 계약은 모델하우스가 건립되면 한다고 하네요. 동호수 추첨은 제비뽑기식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증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증만 발급하다 보니까 확인증을 분실하면은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과 정빙서류가 있으면 대리 참석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종료 시점까지 행사장에 오지 못하면 조합에서 추첨위원을 선정해서 조합 임원이 대신 추첨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추첨되면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행사장에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갔더라도 조합은 한 분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행사 전일까지 조합에 신고를 하면 보호자 한 명은 미성년자일 경우에 같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3번만 부른다고 하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건 미리 다녀오셔야겠죠. 추첨구가 뭐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에 보면 탁구공 비슷한 그런 걸로 추첨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이걸 2개 집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무효 처리를 한다고 하고 다시 추첨할 기회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 좀 있더라도 당일 행사에는 적극 협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행사 자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조합에서 발표한 조합원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들을 보니까 39평이 3억 7,150만원. 참 현실감 없게 느껴지죠. 지금 39평형이면 10억대 넘게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분양한 락커뷰만 하더라도 33평형이 7억이 넘게 분양했는데요. 확장비, 옵션비 치면은 더 비싸겠죠. 근데 33평형이 3억 2,500, 3억 1,800 이러니까 실감이 전혀 안 가네요. 무슨 꿈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감정평가한 시점이 지금 많이 지났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녹아 있겠죠. 그런데 이 가격에서 프리미엄 2억 정도를 주고 사는 것도 쉽게 또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에서 지킨 것 같긴 한데요. 문제가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 IS 동서하고 평당 608만원의 아파트를 짓기로 협약을 했었는데요. 그 조항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합의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죠. 또 요즘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이 안 났고 이래저래 해서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아마 가격은 당초 가격을 지켰지만 지금 110.01%로 되어 있는 비례율은 상당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일반 분양을 잘해서 완판되고 수익이 많이 생기면 나중에 청산할 때 또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도 나오겠죠. 그것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지금은 어느 정도 높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벌써 고롱이 분양한 지도 3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때 가격과는 좀 비교를 해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물가 상승분 이런 걸 반영해야 되겠죠. 근데 또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빨리 안 되면 또 수익성이 떨어지죠. 분양가를 너무 낮게 잡아도 완판해도 수익이 별로 안 생기겠죠. 그 중간선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이 전혀 현실감 없는 가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피가 대략 한 2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피를 주고도 비싸다고 안 사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내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평당 1,500, 600에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를 2억 정도 올려줘도 내가 실제 구입하는 평당가를 계산해보면 평당 1,500 정도밖에 안 치거든요. 이왕 이쪽 지역에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동호수 지정이 되고 나면 아마
피도 극명하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좋은 동, 좋은 층, 또 호수뷰, 공단뷰, 이런 데에 따라서 피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호수공 부동산 카페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가 많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조합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입주권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 사도 여러 가지 조합원 혜택이라든지 전매 제한에서 자유롭다든지 이주비 50% 중도금 등의 무이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리하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설명 시 참고한 자료는 조합에서 발간한 책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조합에서 발간한 책자에 없는 내용은 제가 이쪽 지역에 오래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한 정보나 지식들로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영상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정보의 정확성이나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투자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해야겠죠. 이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일반 분양이 시작되면 MGM을 할 것 같은데요. 애들에서 MGM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에게 등록해 주시면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실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희망 타입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시고 또 전화를 해달라는 것은 가끔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다음에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정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대죠. 저에게 주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에 만전을 기해서 쿠팡 같은 사태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양 현장에서 정확한 MGM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MGM 고객 등록하신 걸 일반 분양 신청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분양 신청은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경우에 대면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분양 사무실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